자, 오늘부터 수학 1 첫 번째 단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원은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을 통해서 숱하게 했던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더 정확히 정리해 보는 거,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는 것에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문자 또는 수의 곱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의 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항이 하나인 걸 이제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다항식이 됩니다. 이 다항식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따라붙게 되죠. 자,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세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연결된 것은 하나의 항이고요. 덧셈, 뺄셈으로 구분이 돼야 다른 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된 다항식이죠. 각각을 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은 x의 2차 항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항은 x의 1차 항, 세 번째 항은 문자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죠. 이런 것을 이제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자도 우리가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변수냐 상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강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차수라고 하고요. 이건 x의 2차죠. 이건 x의 1차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이 바로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x에 관한 2차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2차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리고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2차, 1차 상수죠. 이렇게 적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림차순. 그럼 반대로 상수항부터 차수가 점점 높아진 순서로 적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오름차순이 되겠죠. 내려가다 올라간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적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전혀 뭐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뒤에 나옵니다. 적어도 이 단원에서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적는 것이 많고 또 그게 편리합니다. 자, 다항식에 대한 용어 교재에 있는 박스에 정리된 걸 한번 살펴보죠. 자,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단항식, 다항식.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하나를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자, 이런 단항식의 덩어리들이 하나가 있는 것도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중에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리고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항식, 항이 2개, 3개인 것을 이제 보통 다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항이라는 것을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을 우리가 하나의 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차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자와 곱해진 개수를 말하고요. 다항식의 차수는 그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항의 차수를 다항식 전체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개수라는 건 뭐냐? 개수. 항의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x의 1차 항의 개수는 3입니다. 요 x라는 문자 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ax다 했는데 여기서 x라는 문자 빼고 나머지는 3a죠. 따라서 3a가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항상 숫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자일 수도 있는데 기준이 되는 특별한 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그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나 혹은 숫자 상수, 혹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상수가 다 우리가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이제 변수고, 요 a는 상수입니다. 이럴 때. 자,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가 하나도 곱해져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류항, 특정한 문자에 대해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1차 항이면 1차 항끼리, 그죠?
그 다음에 2차항은 2차항끼리 동류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동류항인 건 아니고 x제곱하고 y제곱은 동류항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문자의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x하고 3x 같은 경우는 동류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x를 기준으로 할 때 동류항이죠. 계수가 꼭 숫자가 아니라 문자 상수가 계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박스 밑에 보면 참고로 요런 식 등은 다항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항식이 아닐까요? 얘는 말하자면 다항식이나 단항식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의 역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다항식인데 그 다항식에 다시 역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분수식 혹은 뭐 유리식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얘는 일부가 또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단항식인데 요거는 다항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 이거는 뭐야? 루트가 있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다항식이 아니에요. 자, 되시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다항식의 정리는 위에서 이미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항식 예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자, x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문자가 x인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제일 차수가 높은 건 바로 얘죠. 2차. 그 다음에 얘는 1차. 1차 여기 또 있습니다. y는 무시하는 거예요. y는 그냥 여기 숫자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1차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x로 묶어가지고 계수를 2y-1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y-1x 플러스 자, y제곱 플러스 5는 요 y 2차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수입니다. 왜냐면 x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x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정리한 것이 내림차순. 반대로 정리한 것이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정리했다는 건 요 상수항, x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수항이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고, 그 다음에 제일 차수 높은 게 오고.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히 적는 순서를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표현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같은 거죠. 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요 단원에서는 적어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 단원뿐만 아니라 이제 2학년의 어떤 특정한 단원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간혹 나오긴 하지만 보통은 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모든 단원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항식은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인데요.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는 모아서 정리한다. 자, 뭡니까 이거? 다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죠? 중학교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필수 예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울러서 그 밑에 나오는 교환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 하는 용어도 여러분이 이미 들은 바 있을 겁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덧셈에 대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위치를 바꾸어서 더해도 그 결과가 같다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숫자 계산에서 알고 있죠. 2 더하기 5나 5 더하기 2나 똑같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뺄셈은 안 되지만 덧셈은 되죠.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다항식들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b 플러스 a라는 다항식의 합은 둘이 어떻게 더해도 마찬가지다. 결합법칙은 3개 이상의 식에 대해서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앞에 거 2개를 먼저 더하나 뒤에 거 2개를 먼저 더하나 똑같다. 이것도 역시 숫자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계산에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도 일종의 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숫자에서 성립했던 게 갑자기 다항식에서 성립하지 않고 그러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코너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꼭 풀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로 같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을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 여러분은 개념 확인 코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같이 들어갑니다. 필수 예제도 여러분이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영상을 열심히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되시죠? 자, 풀어보고 진행하세요.
자, 별로 어려움 없으셨죠?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필수예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세 다항식 ABC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X, Y에 관한 식들이네요. 이때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요 A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B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대입한다 그러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배의 A 대신에 얘를 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겠죠. 2x 제곱 그 다음에 뭐야 3xy 마이너스 y 제곱입니다. 자, B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B 전체에 마이너스 괄호 치는 거 잊지 마세요. 보통 괄호 때문에 많이 틀리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다 풀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2x 제곱 등호 붙이세요. 마이너스 2xy 되고요. 플러스 4y 제곱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이 마이너스는 다 붙죠?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부호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봅니다. 동류항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동류항인데 얘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없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하고 마이너스 2xy 있어. 그럼 마이너스 5xy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4y 제곱하고 y 제곱하겠으니까 플러스 5y 제곱이 됩니다. 되시죠? 자, 여기서 뭐 정리 더 할 필요 없습니다. 할 때까지 한 거니까 더 간단히 되지 않죠? 자, 2번 이것도 역시 A, B, C 식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자에다 식 대입하는 거, 식이나 숫자를 대입하는 거를 굉장히 성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 대입, 먼저 대입하고 후 정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 정리, 먼저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후 대입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리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ABC에다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기 전에 구체적인 식을 대입하기 전에 먼저 얘를 좀 간단히 합니다. A-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대입을 해버리면 이 괄호를 푸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게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더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정리 먼저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대입은 맨 나중에 해줘도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이거 지금 a죠. a를 쓴 겁니다. 마이너스 2배에 b 대신에 이제 이걸 쓸 건데 마이너스 2배가 돼 있으니까 이건 괄호를 쳐주는 게 좋겠죠. 2x제곱 한꺼번에 이거 전개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일단 단계별로 합니다. 여기 이제 b를 대입한 것이고 c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니까 괄호 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괄호 치지 않고 바로 더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딱 길기도 하다. 자, 그럼 요 부분만 따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요 부분만 따로 전개를 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2y 제곱이 돼요.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니까 이거 다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록색 부분 정리한 거 없어지네요. 그죠?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xy항 지금 우리가 얘 대신에 이걸 썼으니까 이거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죠? 괜히 또 이거 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이건 없고 요걸 대신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적어놓고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xy니까 마이너스 7xy가 되고요. 그죠? 그럼 요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y제곱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3개 그래서 플러스 5y제곱이 되네요. 여기까지가 이거 정리한 것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단순 계산에서 실수가 잦으면 문제 풀다가 좀 짜증이 납니다.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도록 뭐 가끔 실수할 수는 있어도 정말 가끔 실수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필수 예제 밑에 있는 유제는 여러분 꼭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학생들 보면 필수 예제 다 한번 본 다음에 유제를 그냥 한꺼번에 푸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 진도 학습, 이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는 한꺼번에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일단 하나하나씩 각계 격파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A 플러스 2B가 이렇게 X에 대한 어떤 2차식으로 되어 있고 A 빼기 B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B를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마치 XY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즉 라지 A나 라지 B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이제 소거하는 거죠. 계수를 맞춰서 더하고 빼가지고 소거를 한 다음에 하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또 다시 원래의 조건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걸 푸는 것이죠.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소거하기가 쉬우냐? B를 없애려면 요 식에다가 양변의 2배를 해서 더하면 B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계수가 1, 1로 돼 있으니까 그냥 맞바로 빼면 A는 소거가 됩니다. 이제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를 소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식을 위에서 아래로 뺍니다. 그럼 A가 소거가 되죠. 그리고 2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니까 요거는 3B가 되죠. 3B. 자, 여기서 이거 빼면 3X제곱. 같은 동류항끼리만 뺄 셈이 됩니다. XY, XY 동류항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9XY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12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B라는 식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B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B식이 어떤 건지 구했어요.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이제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뭐 A하고 B의 관계식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다 이제 B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실은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A라고 하는 식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2라는 식에다가 B를 더한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B를 지금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12. 그 다음에 B라는 식을 여기다 더하면 플러스 x제곱 3xy 플러스 3. 이걸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더해서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2x제곱 요거 플러스 xy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A죠. 그죠? 이것이 A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시 더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4xy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우스워 보이지만 중간에 이제 계산하다가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되시죠? 자, 유제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